프로포션 가동 라이트 업 인데 이 가격은 야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 선샤인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로봇의 오랜 명가, 대한민국 오프로 스튜디오 합병 이후 다양한 명품 로봇들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블리츠웨이가 있습니다. 볼트론 때문에 아직도 가끔 QC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은 그 한 가지로 지금까지 두들겨 맞는 것은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죠. 솔까말 업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QC가 나쁜 편이 아니기도 하고, 특히 양품 기준으로 보면은 깔끔한 마감과 기본적인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라쳇 관절에 의해서만큼은 업계 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로봇의 명가 블리츠웨이가 대륙의 양대기적인 모쇼와 만났다고? 해서 여러 선행 샘플 리뷰로 유저들의 기대감을 푹푹 자아냈던 바로 그 제품 징게타 1. 야, 그 선행 리뷰인데 당연히 오바 좀 있겠지. 실제로 만져보면 그 정도 아닐 거야.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 까라는 생각과 함께 열어봤더니 와,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요,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무광의 블랙 패키지에 징게타가 이렇게 스케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뭔가 CCS를 살짝 연상케 하긴 합니다. 깔끔하고 살짝 이런 부분에 포인트 유광이 들어있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측면으로는 회로 같은 디자인의 로고, 별건 없고, 뒤로는 징게타 1 유광으로 측면 모습, 추가 제작진과 주의 문구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건 뭐야? 뭐긴 뭐야? 블리츠웨이 특유의 정품 인증서입니다. 보스보르트처럼 카드는 없네. 그리고 징게타 1 매뉴얼, 제품의 기본 구성부터 갖고 노는 법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징게타 바디, 또 거대한 양쪽 날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랫단으로 메탈 재질의 무기봉 2개, 게타빔 이펙트 2종, 스토라 선샤인 이펙트가 또 이렇게 들어있고, 튼튼한 베이스 기둥과 함께 묵직한 인베이더 베이스가 보입니다.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는 게타 토마호크와 게타 사이토 날 파츠, 세 종류로 교체 가능한 얼굴 파츠, 게타빔 발사구 파츠가 또 2에, 전지가동 손을 포함해서 추가 손 파츠가 8개 들어있습니다. 딱 엑기스로 잘 들어있는 느낌이죠. 세팅하면 이런 모습.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PG와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PG보다 조금 작지만 MG보다는 훨씬 큰 준 PG 클래스 제품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일단 첫인상은요, 선행 샘플 리뷰는 오바가 아니었다. 진짜 오바가 아니라 실제로 사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QC 문제 뭐 이런 거 없는 분들이라면 진짜 100%로 이게 진짜 이 가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게 20만원, 그냥 뭐 2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가격으로는 요즘 보면은 CCS도 뭐 이거 빼면은 쉽지 않고요. 같이 콜라보했던 모쇼 자체 상품도 보면은 오리지널 IP도 이제 슬슬 가격대가 이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반다이라면 초아크모 메탈 빌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훨씬 조금만 가벼운 메탈 로보톤도 못 사요, 이 가격으로. 근데 문제는 이 프로포션, 이 마감, 이 비주얼, 이건 이게 뭐랄까, 나는 분명히 아반떼급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뭐 지구공급의 가죽이랑 마감과 디자인이, 사이즈도 그런 차가 온 느낌이라서요. 첫인상만 따지면 올해 만졌던 제품 중에서 이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 수많은 징게타 리파인 제품들을 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이 오리지널 회귀에 가까운 이 제품, 그냥 회귀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었다 보니까요, 이거 진짜 블리츠웨이 D가 최고다.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살짝 낮은 가격대지만 거의 비슷했던 또 다른 대륙의 기적 CCS 징게타 1 스타 슬래셔 버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스타 슬래시의 QC 마감 이렇게 잠깐 잊어버리자고 순수하게 블리츠웨이 승. 야, 이게 옆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칙칙해 보이지? 뭐 물론 이런 색이 좀 원색 대비 세련됨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좀 칙칙해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스타 슬래셔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QC가 이슈여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분명히 좋은데,
물론 취향 부분이 있으니까 갈라짐, 리파인 디자인을 분명히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저는 블리츠웨이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쪽은 징게타가 아닌 느낌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징게타가 건담이 아니잖아요. 특유의 그 게타 로봇, 오동통한 라운드 라인에서 오는 매력이 분명히 원작에서 도드라집니다. 근데 그런 걸 사실상 여기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보니까 프로포션, 어깨빵, 디자인 패턴, 이걸 제외하면 좀 다른 로봇의 인상이 이런 비교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둘의 키는 블리츠웨이 쪽이 살짝 더 큽니다. 흉부도 좀 더 넓고요. 어깨 높이는 CCS가 좀 더 높네. 다리 길이는 거의 유사하고, 근데 확실히 이런 둥근 라인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정말 이렇게 그냥 유광의 깔끔한 마감이, 그냥 이거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만찢 남이 아니라 만찢 봇 그 자체다라는 인상이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흉부도 이런 곡선 라인들, 허리는 미세하게 살짝 안으로 늘씬함에 둥글게 이어지는 배와 골반. 와. 그리고요, 이 제품은 블리츠웨이 모쇼 콜라보이지만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디자인, 만듦새, 색감, 마감, 이거 다 블리츠웨이 ST입니다. 5% ST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콜라보이지만은 로봇 자체는 100% 블리츠웨이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건 추정이지만요, 이 기적 같은 가격을 만든 게 모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리 모쇼라도 이게 되나? 진짜 이걸 이 가격에 만들어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남들 다 죽으라는 얘긴데. 자, 코리아와 대륙이 만들어낸 이 기적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헤드, 로봇은 헤드가 전부죠. 잘생겼습니다. 그냥 잘생겼다. 날카로운 눈매, 양쪽으로 뻗은 이 장식의 각도, 돌출된 턱의 모습까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징게타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모형화된 징게타 중에서 외형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만에 하나 이 얼굴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없진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뭐가 더 나은데? 라고 하면은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동의할 수 없거든. 농담이고요. 깔끔한 원색 눈매, 이마와 테두리 쪽으로 짙은 그린 클리어 파츠, 양쪽의 드리풍 장식은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디자인에 이 평평한 단면이 잘 살아있는 점이에요. 이 쭉 뻗은 장식도 그렇고, 이 뒤도 이런 게 요즘은 오히려 더 보기 힘든, 마치 칼로 자른 듯한 이런 단면 느낌. 뒤통수도 귀엽네. 이런 부분들이 만화 느낌을 좀 더 주거든요. 마음에 들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아래에서 보면은 이 정도 디테일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치로 이 두터운 사각목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미세하게 곡선이 들어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직선인데 과장된 움직임 때문에 곡선이 들어간 그런 애니메이션 모습을 이렇게 입체화로 표현한 느낌이 들어요. 어깨 양쪽으로 무장이 나오는 장식 부분, 골드로 잘 페인팅해 두고 있고요. 척파도 헤드에서 앞으로 쭉 돌출된 볼륨 있는 흉부가 눈에 띕니다. 라운드하게 양쪽 깔끔하고, 양쪽의 투명 장식은요, 그린 클리어 파츠의 내부의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라인들은 바로 클리어 파츠의 디테일을 새기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깨 쪽으로 이어지는 메탈 관절 보이고, 허리로 와서요, 이런 미세한 라인의 양쪽 투톤, 허리에서 바로 끝난 것 같은 골반 둥근 디자인과 클리어 파츠, 이쪽도 보시면 클리어 파츠 쪽으로 디테일을 새기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흉부 사이로 공간이 보이는 건 가동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깨는 거대하게 브라운에 단차 두고 화이트, 그레이가 색을 이루고 있고요. 특유의 상박 쪽 골드 디자인, 아래로 든든한 메탈 관절, 하방 보시면 마치 내부에 프레임이 있고 레드 아머가 붙어있는 듯이 이런 깊게 호미 페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깔끔한 손목과 주먹의 표현, 컬러는 이렇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게타 레저가요, 메탈입니다. 이게 그 파손 걱정보다는 갖고 노실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완전히 뾰족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또 메탈 고관절에 한쪽으로 솟은 둥근 허벅지, 화이트, 레드 헤드가 그린 클리어 파츠들 보이고요. 양쪽 다 뒤로는 깔끔하게 무릎의 메탈 관절이 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쪽의 무릎 장식은 어깨와 같은 배색이고요. 아래로 종아리 보시면 좀 독특하게 아머가 레이어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통 클리어 다리를 이 위로 붉은 아머가 덧붙여서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리 클리어 파츠의 디테일, 양쪽으로 역시 안쪽과 클리어 파츠에 다 디테일을 새겨두고 있고요. 발은 깔끔하게 그 살짝 솟은 징게타 특유의 라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로고와 다이나믹 카피라이트가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뭐 날개 쪽은 둥글고 깔끔한 뿌리부터 시작해서요, 옆으로 무광. 여기도 인상적인 게 그냥 옆면이 딱 90도로 꺾여 있거든요. 이게 진짜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그냥 보면은 마치 2D 그림 같잖아요. 2D 그림 같은데 이런 볼륨감이 또 있다는 게 절묘한 거고, 끝까지 엣지 좋고 표면도 깔끔합니다. 이 무광이 주는 분위기도 좋아요. 해서 뭐 이런 날개 진짜 마음에 들고요. 다만 이게 뭐 로션 묻은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 바깥쪽은 이런 블랙에 안쪽은 또 푸른 특유의 색감을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아래로, 네, 보시면은 목만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헤드가 위로, 네, 보시면은 목이 보통의 볼관절이 아니라 뒤로 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그 공중 비행신제연에 특화된 수준으로 목이 이 정도로 움직여주는 게 마음에 들고요. 헤드 옆으로는 이 정도로 양쪽 스윙 가동이 가능. 보시면은 스윙은 그냥 목만으로 가동하게 설계하고 있어요. 좌우 회전은 이런 식으로 쭉 돌릴 수 있고요. 적당히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팔 앞뒤 가동은 이 겨드랑이에서 관절을 앞으로 뭐 더 없지 해서 어깨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 정도 노출에, 또 뒤로는 또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팔 옆으로 가동은요, 헤드 잠깐 돌리고, 네, 일단 이 안에서 구형 관절만 위아래로 살짝 기본 가동을 해주고요. 올린 다음 타닥, 올린 다음 타다닥, 올라가고 타다닥, 올라가고 타다닥. 네, 이런 가동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라쳇 관절이에요. 또 이게 막 두둑두둑 거리는 그런 하드한 라쳇은 아니고 부드럽게 귀르가즘을 주는 그런 미들 소프트 라쳇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연결 부위 디자인이요, 그냥 쇳덩이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또 볼 수 있죠. 팔은 90도 좀 안 되게 올려줄 수 있고, 앞뒤 회전은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팔 이 정도 가동에 상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롤 가동은 없고요.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아래에서 하박의 회전 가능하고, 손목 뭐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니고요. 팔꿈치 관절이 아래에서 쭉 해서 이걸 뒤로 돌려보면은 또 살짝 뒤로 또 뻗습니다. 앞으로 다시 움직이면은 이렇게 단일 연결 부위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앞뒤에서 한 120도 정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의 가동은요, 까딱까딱에 안쪽의 관절은, 네, 연결 부위가 통째로 빠지지만 기본 볼관절입니다. 여기서 이 전지가동 손을 끼워줄 수 있는데요. 이게 네, 보시면은 이 전지가동 손에 힘을 많이 썼어요. 이 조형부터 이게 장난이 아닌데, 좌우 벌써 손가락 전체 좌우 스윙을 볼 수 있죠. 안쪽으로 보시면은 관절이 이렇게 따다닥 각각 붙어 있고, 엄지손가락 마디만 이 정도 가동해 손가락 자체를 아래로 스윙 가능합니다. 각각 마디에다가 손가락 스윙. 나머지 손가락들도요, 쭉 손가락마다 3포인트씩 꺾어줄 수 있는 것은 뭐 기본이고, 가운데 손바닥 부분 표현도 보이죠? 바깥쪽으로도 어느 정도 실제 손처럼 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깨알같이 중지가 길어요. 이 뿌리 부분이 길다. 각 손가락마다 볼관절로 좌우 스윙, 약간의 회전 가동도 가능합니다. 까지 보시면요,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그거잖아, 그거. 제가 언제나 좋아하고 극찬에 극찬을 하는 센틴의 전지가동 손과 똑같습니다. 그래, 뭐 이거 특허 있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네,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지가동 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만 봐도 차원이 좀 다르죠? 다만 센티넬과 비교하면 약간 쪼임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정도에, 근데 또 좋은 점은 그러면서도 전용 다른 손파츠를 또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다음 몸통으로 와서 이 흉부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네, 이 정도로 흉부 가동이 가능합니다. 한 25도 정도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왼쪽 스윙, 오른쪽. 야, 이 좌우 스윙이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강도도 짱짱합니다. 또 양쪽 회전은 이런 정도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 허리야 뭐 딱 봐도 뭐 없어 보이죠? 고관절은 네, 역시 클릿 라쳇 관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걸리네. 살짝 틀어서 두 클릭 정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네, 해서 다리 좌우 가동은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요, 이 둥근 연결 부위 안쪽에서 연결 조인트가 쭉 전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뭐 다리는 거의 완벽하게 벌려줄 수 있고요.
라체등 감성이 좋아. 다리 앞으로 가동은 쭉 좀 돌려치기 해야겠다. 이게 아닌데 모아서 네. 다리 앞으로 가동도 역시 라쳇이고요. 이 정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인트가 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라쳇 광도는 좌우랑 비슷한 편이고 허벅지 좌우의 회전 가능. 무릎은요 이 양쪽으로 가동 포인트가 이중으로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쭉욱욱 해서 이런 느낌. 그러니까 허벅지 위쪽에서 일반 관절로 일단 돌려주는 구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래가 라쳇 관절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 아래 종아리 쪽에 레이어로 들어있는 이 아머 부분이 살짝 겹쳐지면서 가동폭이 좀 더 늘어난 그런 구조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무릎 관절을 또 보시면은 이쪽으로 무릎 안마도 살짝 전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알 포인트. 또 여기가 예전에 오프로 게타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관절이 노출되면서도 연결선이 안 보이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탈 재질에 특히 이 부분은 디자인을 보시면요. 관절 생김새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좀 U자형으로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 긴 종아리 암호로 커버하고 있다가 움직이면서 노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이 디자인 센스죠. 센스 좋아. 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은요. 별도 연장은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위로 라쳇, 아래 라쳇. 네, 이렇게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미들 소프트급 라쳇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하고 좌우로는 안쪽으로는 크게 바깥쪽은 그것보다는 좀 덜 안쪽이 중요하죠. 해서 움직여줄 수 있고 발에 360도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날개 쪽은 심플하게 메탈 조인트에서 상하로 날개 가동 한 100도 이상 큰 폭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이 연결 부위 자체를 회전할 수 있어서 보통은 이 둘의 콤비네이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해서 전체적으로 가동은 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변태적인 무슨 엄청난 가동률까지는 없지만요. 엄청난 다이나믹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가동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가동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얼마나 편하게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접지도 좋은 편이고 쭉쭉 만져보면은 징게타 유명한 레진 작품들 포즈도 있죠. 이 정도까지 얼추 나옵니다. 또 평범한 관절들 속에서 킥, 머리 위로, 손가락, 폭넓은 다리와 발목의 접지 이런 포인트 움직임을 챙겨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관절 강도도 일단 만족스러워요. 특히 라쳇 관절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한데 라쳇이 튼튼하고 사운드 감성 좋고 한데 이게 문제가 바로 그 클릭과 클릭 사이 그 사이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 가동할 때는 좀 제약이 있는 경우가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았던 하드 라쳇의 문제점을 여기서는 미들 소프트 라쳇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보시면은 라쳇 관절이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과 클릭 걸리기 전 사이 이렇게 해서 클릭은 하나 둘 셋 넷 쭉 가지만요. 그 클릭과 사이 걸리기 전에도 언제든 멈춰서 그 사이까지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라쳇의 장점과 일반 관절의 장점을 모두 갖춘 그런 가동을 갖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이 만족스러운데요. 다만 제가 지금 오래 갖고 오는 것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테스트만 각각 해본 정도인데 살짝 라쳇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처음만큼은 아니고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약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동할 때 디자인상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뾰족한 디자인에 은근히 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기보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항상 주의를 좀 걸리는 부분 없나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액세서리 볼게요. 일단 헤드는 교체 파츠가 여러 종이 있습니다. 시선 교체할 수 있는 파츠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 양쪽에 디폴트는 기본으로 껴있는 중앙이고 또 하나 더 있는 이거는 이마에 게타빔을 연결할 수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교체는 기존 헤드를 잠깐 빼서 그냥 바로 새로운 헤드를 위로 끼워주면 되는 심플합니다. 심플한 부분이 있고 무장들, 게타 토마호크 전개나 이런 기미가 없어요. 심플한 토마호크입니다. 그쪽으로 벨벳 꼬아서 송곳이 된 듯한 특유의 스크류바 디자인 양쪽의 날과 중앙의 장식 아래 디테일까지 깔끔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 아래로 바로 메탈 봉을 이어주면 무장 완성이 됩니다. 이 끝으로도 벨벳 꼬인 듯한 특유의 스크류바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대한 날씬 게타 사이토 통일성 있는 스크류바 디자인에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쭉 입체감 있게 뻗어있는 장식이 눈에 띕니다.
길고 날카롭게 뻗은 블레이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복부의 게타빔 발사구는요, 두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야, 자석이 강한데?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베리에이션으로 이 파츠를 접촉 면적은 꽤 커요. 붙여준 다음에 게타빔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연출도 가능하죠. 게타빔 이펙트는요, 디자인이 약간 그 게타 변형할 때 이미지를 형상화한 느낌인데 네모네모한 패턴에 은은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복부 이펙트, 이마 이펙트 모두 채용하고 있습니다. 꽤 존재감이 있는 묵직한 베이스는 괴물 인베이더가 땅에 처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진짜 무겁고 하드한 표면의 느낌이 느껴져요. 여기서 이 작은 파츠 뒤에 자석이 있어서 이 주둥이 쪽으로 붙여줄 수 있고요. 이거는 마그네틱 LED 컨트롤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느낌의 조형, 전체적으로 유광 마감 등등 해서 메카닉 표현도 있고, 이게 진짜 따로 판매하는 스태츄급은 아니지만요, 근데 생각해보면 베이스로서 이 정도 디테일 보여주는 케이스도, 심지어 스태츄도 흔치 않은, 특히 가격 생각하면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 연결은요, 본체 뒤쪽에 연결 부위 커버를 떼낸 다음에 이 튼튼한 전용 연결봉을 끼워서 공중 연출 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포인트, LED 라이터 기믹 보시겠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꽤 들어가는데요, 본체 뒤쪽으로 날개 연결 부위를 빼보시면은 이쪽에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이 아머가 여기 연결이 자석이에요. 양쪽 떼보시면은 보이는 쪽으로 또 배터리를 각각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다시 끼우는 게 은근히 잘 안 돼요. 다음은 손을 원래 여기까지 빼야 되죠. 이 안쪽 LED 유닛에도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복귀 반대쪽도 손 빼서 유닛 빼준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주고 복귀 해주면 본체 배터리는 다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럼 LED 작동은요, 먼저 흉부는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다시 누르면 꺼진다. LED 밝기가 굉장히 밝은 데다가 빛샘도 거의 없어요. 여기가 살짝 비치긴 하는데 이건 무드등 느낌이고, 이 하나로 골반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밝기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다음에 이 팔 쪽은요, 자석 컨트롤러를 가져다 대면은 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잠깐 불을 꺼보면은 여기는 밝기가 이 클리어 전체로 균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까지는 밝은데 이 위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래까지는 뻗지 못하는 거죠. 위에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밝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질감이 들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아리는 뒤쪽으로 버튼이 있어서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종아리 전체적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완벽하진 않지만 꽤 만족스럽게 LED 빛이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밝기는 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냥 마음에 드는데, 그 원작의 그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빛의 균일함이나 클리어 파츠 디테일과의 조화, 색의 일관성 등등이 다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처음에 공개할 때는, 프로토타입 때는 눈까지 LED가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눈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긴 조금 아쉬운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더 불량해 보이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고, 어두침침해 보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전용 파츠를 따로 넣어준다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가격 생각하면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헤드 파츠 교체해서 이마에서 발사하는 게타빔 이펙트 연출도 가능한데, 이건 그렇게 밝진 않네. 복부의 게타빔 이펙트도 LED 기믹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안쪽에 유닛에 배터리를 넣어주고요. 이건 별도로 자석으로 작동도 되는데, 센스가 또 있는 게요, 복부에 자석 자체가 있잖아요. 그냥 붙이면은 켜진다. 자, 이게 마음에 드네. 이거 의도한 거 맞죠? 빛의 광량도 끝이나 이 주변까지 밝진 않지만은 분위기 충분히 잘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워. 겨울에는 군밤인가? 스토너 선샤인 파츠, 파지식 이펙트 파츠 빼고 좌우로 갈라보시면요, 셀 안에 LED 유닛이, 여긴 드라이버로 빼야 되네. 귀찮아. 빼서 배터리 장착한 다음에 끼워주고, 이 추가 이펙트로 바꿔서 장착을 해줄 수 있는데요, 홈에 맞춰서 한쪽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반대쪽은 그냥 붙여준 다음에 이 전용 손파츠를 쓸 건데요, 여기도 홈이 달려있죠. 이쪽으로 이펙트 파츠 양쪽을 끼워줍니다.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연출이 보이도록 하는 게 간지해서 장착해준 다음에 마그네틱 컨트롤러로 가져다 대면은
오, 야 이건 흡사 정월 대보름 같은 스토나 선샤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스토나 선샤인! 굉장히 밝진 않아도 CCS나 메타빌드 역대 스토나 선샤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연출이에요. 네, 그러면은 블리츠의 모쇼 징게타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블리츠의 징게타 로봇의 디자인 만듦새 자체는 그야말로 블리츠의 징게타입니다.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쇼 징게타 아마도 추정이지만은 기적같은 가격을 만들어낸 부분은 모쇼 징게타일 것 같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 수준의 로봇이고요. 지금도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했던 건지 궁금해. 그동안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께 모쇼가 희망 같은 존재였지만 여기에 정식 IP와 블리츠의 스타일까지 더해진 이 제품은 정말 기적 중에서도 더 기적 같은 제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이 또 나오겠지? 업계 최고 수준의 깔끔한 마감, 준수한 프로포션, 훌륭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가동, LED까지 그냥 다방면에서 육각형 만족감이 철철 넘치는 잘 만든 제품이에요. 단순하게 외관이 어떻고 가동률이 어떻고를 떠나서 만지는 갖고 노는 사람을 생각한 만듦새라는 느낌이 또 더 좋기도 합니다. 단점이라면요, 개인적으로 손 교체는 이거 개선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았다. 요새 손들이 다 왜 이래? LED 때문에 메탈도 못 쓴 것 같고요. 눈 LED 바뀐 부분이 있었고, 배터리 없는 거는 귀찮긴 해도 단점이라긴 좀 그렇고요. 만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요, 블리츠의 마징 카이저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 9.6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